자, 시장이 뭐 꺾일 것 같으면서도 안 꺾이고, 워낙에 지금 삼성전자, 특히 현대차, 이런 대형주들이 내려오려고 하면 계속 받치고 오히려 지금 신고가로 밀어 올리다 보니까 지수 하락이 상당히 좀 지금 폭이 제한적인 상황에 있습니다. 여기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바이오 섹터들이 좀 약하면서 제약 바이오주들이 좀 출렁거렸는데 아직 뭐 코스피 지수에서는 좀 딱히 그럴 만한 내용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좀 상당히 올 작년 우리 12월 연말부터 시작된 이 상승 랠리가 한꺼풀은 그래도 조금은 쉬어주지 않을까, 이거에 대한 우리 동학개미 분들의 인버스 배팅이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인버스 배팅이 약간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잠깐 한번 보면 최근 이날 뭐 역대급으로 들어오긴 했네요. 그쵸? 네, 어마어마한 규모로 한번 들어왔고 1월 19일부터 지금까지 어제는 조금 뭐 소강다가 오늘 또다시 그래서 물론 이제 개인만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외국인들도 이 정도면 야 좀 많이 올라온 것 아니냐, 일정 부분 공감을 했는지 일정 부분 매도에 대한 포지션으로 인버스를 좀 구축을 하는 모습이고, 다만 이제 기관과 금융위는 끝까지 계속 올려 하고 있습니다. 올려 그래서 아직은 요 전체가 다 인버스를 사는 구간이 한번 오지 않을까, 언젠가는 한번 오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개인들은 좀 수익을 확보한다든지 또는 뭐 평균 단가 오면 비중을 좀 줄인다든지 하는 구간들이 와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개인이 외국인 같아요. 돈이 어디서 이렇게 나는지 계속 삽니다. 12월 달부터 인버스를 쉬지 않고 사고 있습니다. 자, 일단 올해 우리 코스피 지수에 대해서 분석할 때 중요한 마디값 자리로는 대략 한 3,560, 여기서부터 위쪽은 제가 한 4,800 정도까지는 볼 수 있다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상방 레인지가 생각보다 너무 높다. 왜냐면 한 4,400이나 500 정도였으면 좀 저항 나오겠네 했는데 훨씬 더 위쪽 레벨이 나오는 바람에 시장이 생각보다는 좀 강할 수도 있겠다, 연초에 상승을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언급을 드렸었죠. 그런데 1월 달에 솔직히 여기까지 1월 안에 올라올 줄은 저도 뭐 그렇게 예측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여튼 요즘에 시장은 예측하면 안 돼요. 올라가는 에너지가 너무 세고 빠진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빠진 에너지는 안 나왔으니까 변동성이 확실히 좀 세고 추세가 한번 잡히기 시작하면 최대한 추세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된다. 특히 신고가 돌파하거나 이런 종목들은 그렇게 해야지 어설프게 고점에서 내가 변곡 노리려고 하다가 좀 당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조심하시기를 권해드리겠고요. 현재 일단 코스피 지수는 4,800대에서 한번 브레이크가 나올 수 있는 자리였어요. 근데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수급이 인버스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또 왕창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꺾여야 되는 자리인데 보통은 한 차트가 저 부근에서는 한번 눌림을 주고 가기 마련인데, 그래? 너희들 들어온다 이거지? 야, 1분기는 좀 더 올리자. 지금 이 추세로 좀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한 가지 더 드리면 그럼 4,800이 끝이냐? 아니에요. 4,800대에서 이제 위쪽 자리는 5,500짜리의 공간이 있는 거예요. 인버스 갑자기 들어가려고 하다가 잠깐 뜨끔하죠, 그쵸? 요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봤었던 박스가 여기고요. 이제 두 번째 보는 박스가 여기입니다. 그럼 여기와 여기에 대략 중간값 때리면 한 5,000, 뭐 한 1, 200 정도 나오는 거지. 다만 그럼 5,500까지 올라가느냐? 이거는 솔직히 기술적 분석을 보는 입장에서는 쉬운 선택은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이 구간 안에서 일단 3파는 나올 것 같아요. 파동상. 그러면 하나, 둘, 지금이 쭉 올라오는 거야. 요거에 대한 3파 눌림. 그러면 4파 눌림이 어쨌든 간에 뭐 지금 슈팅이 나오든 간에 요 안에서 한번 만들어지지 않을까. 한 4,800대에서 저는 좀 만들어질 가능성이 봤는데 시장이 안 죽어. 아직 에너지도 살아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거 보세요. 이게 지금 여기서 이렇게 꺾일 에너지야. 아직 에너지가 살아있잖아. 그래서 얼마든지 여기서 좀 꾸역꾸역 하면서 더 흔들어주면서 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솔직히 4,900 왔으면 뭐 5,000 찍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5,000은 돌파하지 못할 거야. 제 관점이었습니다. 저도 설마 5,000은 이렇게 빨리 올까? 근데 우리 이거를 또 해내요. 개인 투자자들과 함께 기관과 지금 금융위가 이거를 또 만들어냅니다. 개인적으로는 대신에 이제 여기까지는 그렇게 쉽게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봐요. 그래서 일단 지금 4,800이 이미 돌파한 순간부터는 뭐 거진 5,000이라고 봐야 됩니다. 5,000에서부터 한 5,500 정도의 박스권을 열어놔야 돼요. 그럼 이제 여기와 여기에 대략 절반 자리 정도를 또 하나 선을 긋고 여기에 밑에 자리 요 공간 정도 안에서 파동이 한번 조금 꺾이는지를 봐야 됩니다. 현대차가 과연 어디까지 갈까? 오늘자 뉴스 보니까 현대차 60만원대 간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항상 그러면 좀 거꾸러지긴 하는데 그쵸? 일단 지금 구간에서는 이거 못 들어가죠.
네,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자리에서. 쉽지 않죠? 오늘 뉴스 보는데요. 객장에 새로운 계좌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국세통을 이룬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이분들이 투자하는 방향은 그래도 내년 후반기, 하반기 정도까지는 증시가 좋지 않겠냐라는 측면에서 이제 ETF라든지 이런 쪽 상품들을 좀 투자하려고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1분기에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다니까요. 이게 시장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 사람들로 하여금 야 지금 안 하면 너네 손해야. 이렇게끔 시장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 이 1분기에는 시장에 자금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셔야 돼요. 네, 은행에서 5조 빠지고 예금 자산에서 5조 정도 빠지고 주식 계좌는 40조. 네, 뭐 금 팔아서 했는지도 모르죠. 자, 그래서 어쨌든 현대차 주가는 뭐 1월 달은 이제 그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만 본다라는 게 여기에 지금 내가 여기서 얼마에 살까 이 지금 1월 달은 이제는 패스하는 달이야. 한 달은 일단 패스해야 돼요. 한 달은 좀 패스하고 조금만 더는 좀 지켜볼게요. 네, 작년에 제가 컨센으로 놓고 봤던 자리가 어쨌든 직전 고점 돌파인데 생각보다는 지금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이번 달만 무려 80% 이상 올라왔어요. 이번 달만 대형주가 이거를 꼭지에서 우리가 잡을 일은 없잖아. 뭐 여기 설사 60만 원이 간다 하더라도 얘가 뭐 지금 여기서 70, 80 가겠어요? 또 좀 흔들면서 변동성을 좀 주지 않을까. 물론 앞으로는 역사적인 신고가기 때문에 또 눌림 매수를 잡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알테오젠을 좀 안 볼 수가 없죠. 그쵸? 알테오젠. 얘 때문에 지금 괜히 코스닥이 있어가지고 코스닥 시총이 출렁거렸어요. 빨리 코스피로 갔으면 빨리 갈 거면 빨리 좀 가라. 26년도 안에 가지 않을까 예측을 해보는데, 자, 알테오젠은 제가 작년부터 어떤 코멘트를 드렸냐면 20개월과 40개월 선이 좀 많이 벌어져 있다. 그래서 이격을 좀 줄이러 갈 가능성이 있다. 물론 이걸 안 주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죠? 이렇게 우상향하는 채널을 잘 지켜주다가 올라와 줘야 된다. 그럼 위쪽은 60만원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그런 시나리오가 두 가지 정도 있었는데 일단 결국은 20개월과 60개월 또는 40개월의 이격을 좀 줄이는 구간으로 현재 오고 있지 않나. 요 안 정도까지가 좀 중요한 지지를 해야 되는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일단 강하게 부러지면서 20개월 정도는 터치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20개월과 요 40개월 여기에서 좀 단기적인 바닥이 좀 잡혀야 돼요. 요 안에서 여기를 다 깨는 건 좀 별로죠. 그쵸? 이거는 추세가 좀 꺾이는 추세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되고 눌림으로서는 내려온다면 요 정도 내려왔다가 다시 20개월 위로 올라타야 돼. 그걸 우리는 좀 기대를 해보는 겁니다. 네, 아직은 조금은 천천히 보셔라고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 단기적인 추세가 지금 매도 우위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조금 더 바닥을 잡아줄 가능성이 앞으로 좀 남아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단기 낙폭 과대에 따른 뭐 반등 정도는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추세를 잡히는 데까지는 요 에너지 때문에 시간이 앞으로 걸려버리게 됐단 말이에요. 최소한 고점에서부터 내려가는 이러한 채널을 보셔야 돼요. 앞으로. 그럼 지금 구간이 뭐 파동이 하나, 둘, 셋 반등 줄 수 있지. 그쵸? 근데 그 반등 에너지가 최소한 다시 47만원, 48만원을 강하게 못 살리면 아직 여전히 하락 에너지야.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래서 단기적인 트레이드는 가능하나 아직 추세로 놓고 본다면 하락 에너지를 살리기 전까지는 좀 천천히 보셔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을 최근에 워낙에 에너지들이 휴머로이드 로봇이라든지 이쪽으로 그냥 막 묻지마 하면서 돈이 들어오는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휴림 로봇 신고가 돌파해서 뭐 계속 올라가요. 안 빠지고. 오늘도 역대급 거래량이 터지면서 저점 마이너스 15%까지 갔다가 장중 지금 상한가를 만들어 버렸네요. 어메이징하네. 여기 개인 투자자들이 또 얼마나 들어왔을까 심히 좀 우려가 되긴 하는데, 그러면서 안 간 종목을 제가 하나 언급을 드린 게 최근에 로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오늘 상한가가 들어갔네요. 로봇주들 잘 찾으면 꽤 많아요. 이미 이제 좀 많이 올라왔어요. 유로메카도 작년에 여기 고점 돌파하기 전에 여기에서 한번 언급을 드렸습니다. 몇 번 언급을 드렸었어요. 이 종목도 좀 끼가 있는 종목이니까 한번 관심을 두자. 근데 벌써 한 12만원까지. 이런 거 이제 여기서는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분할로 들어가세요. 계좌 파자마자 딱 만약에 남자는 한 방이지 하면서 그냥 한 방에 배팅하지 마시라고. 이제는 좀 과열 구간입니다. 고점에서 이제 에너지들이 좀 터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에너지가 다시 새로운 손바뀜의 에너지일 것이냐, 아니면 여러분들 말 그대로 좀 누군가가 정리하고
진짜 개인들한테 좀 물량을 떠넘기는 그 매물대냐. 상한가 만들어도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에 20-30% 정도는 일도 아니게 내려올 수 있단 말이지. 조정을 준다고 하면. 특히 이제 로봇 관련된 종목들은 아무래도 실적이 좀 그래도 우리가 테스트를 해야 되잖아요. 네, 분기 실적 발표하는 구간이 이제 점점 개월수에 따라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전까지 아직 못 간 종목들을 좀 매매하는 건 좋지만 너무 내가 봐도 지금 차트상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다 네, 하는 종목들은 그러면 천천히 보시던가 아니면 소액으로만 네, 트레이딩을 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원전주라고 한다면 뭐 건설 쪽에서는 뭐 현대건설이 있을 것 같긴 하고요. 네, 현대건설 주가 아주 잘 가고 있죠. 11만원 정도까지 올라왔고,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두산 에너빌리티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원전도 있지만 SMR, 소형 모듈 원자로 같은 경우에도 또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기술적인 또 우위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한전기술, 뭐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급등을 하면서 랠리를 펼쳐줬어요. 셀트리온은 한 23만원 정도까지는 기대값을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뭐 배열 나쁘지 않습니다. 네, 직전 고점 이제 올라오다가 좀 한번 때려 맞기는 했어요. 가져가세요. 네,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20개월과 이제 40개월 선이 정배열이 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배열을 잘 유지하면서 이제 올라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셀트리온을 보유하신 분들은 추세선은 하나 그리세요. 요 추세선이 깨지면 좀 우리가 삐뽀삐뽀 하겠습니다. 네, 이러면 정배열이 풀어져 버려요. 여기가 깨져 버리면. 요거를 이탈하지 않으면 뭐 좀 눌렸다가 패턴 하다가라도 결국은 앞으로 가야 되는 자리가 최소한 여기는 가야 돼. 그래서 제가 23만원 정도까지는 가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요거 분석할 때 제가 언급드렸던 게, 일단 25년대까지는 뭐 합병하면서 원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뭐 좀 일정 부분에 손실 부분들이 좀 잡혀져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그 부분이 좀 어느 정도 다 털리고 새롭게 좀 고마진 또는 이제 고비용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셀트리온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26년도 1월달 초반에 상승을 확 해준 게 출발 신호탄을 쏘는 모습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길게 들고 가실 분들은 요 20개월과 40개월 선이 정배열되면 한번 어디까지 가나 한번 가져가 보세요. 초입일 수 있잖아, 진짜. 정배열 초입은 항상 우리가 좀 물려도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물릴 수도 있어요. 물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관심을 갖고 가져가셔야 여러분들이 수익이 크게 날 수 있습니다. 한미약품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러분? 딱 보자마자 1초 만에 그냥 딱 판단이 나야 되겠죠? 오케이, 올해 괜찮다. 다만 이제 이격이 좀 벌어져 있으니까 항상 들어갈 땐 분할 매수. 그 다음에 컨센 얼마 주는지. 최근에 컨센이 49만 7천원 정도 준대요. 그래서 일단 20개월 선, 40개월 선이 정배열 추세에 살아있는 종목이라, 그래서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고, 개인적으로는 눌림 매수를 본다면 그래도 한 38만원에서 요 40만원 사이에서는 저가 지지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뭐 조금 밑으로 빠지면 35만원 부근이 있는데, 아무튼 뭐 요 부근대 설사, 왜냐면 음봉이 지금 떨어져서 조금은 쉬어갈 수 있다. 네이버도 20개월 40개월 아직은 정배열이라 그대로 좀 뭐 보유하셔서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네이버가 그래도 여기는 좀 지켜줬으면 하는 자리가 최근에 찍었던 22만 5천원 자리예요. 안 깨지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요 자리. 왜냐면 저점이 지금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채널로 가려면 요 자리 안 깨는 게 좋아요. 요 자리 안 깨고, 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내려오는 추세선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를 뚫어줘야 돼. 그래서 지금 파동에너지가 뭐 여기서 또 뭐 바닥 잡고 뭐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긴 한데, 파동이 바닥을 잡는 과정 가운데서 저점 이탈이 안 돼야 돼요. 여기도 보면 외바닥 한번 잡았고, 자, 올라왔다가 지금이랑 똑같죠? 자, 다시 내려왔죠? 내려오는데 어떻게 돼요? 저점이 안 깨졌잖아. 요런 시나리오가 한번 나와줘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여기가 깨지면 또 어떤 경우의 수냐면 요 밑으로 내려가는 채널 구간에 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뭐 요거는 이제 단기적인 우리가 일봉 차트 상에서 한번 본 거고, 그냥 월봉 상에서는 그냥 들고 가세요. 20개월과 40개월 선 뭐 여기서 조금 뭐 지지복구 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원하는 자리는 30만원 이상이야. 최근에 컨센 34만원 정도 준다고 하니까요. 네이버 들고 계시는 분들도 30만원 이상 정도를 기대하시면서 한번 가져가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탄력은 좀 떨어지죠, 그렇죠? 반도체, 자동차 이런 종목 없고 네이버만 있다 그러면
솔직히 많이 소외되지. 지금 시장이 주도주가 아니니까 아직은. 자, SM 같은 경우에 한번 봅시다. SM도 일단은 배열은 합격이에요. 아직은. 그쵸? 정배열 추세는 합격인데 조금 아쉽습니다. 조금 아쉬워요. 자, 얘는 어떻게 패턴을 보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일단 이렇게 내려가는 채널 하나 그리세요. 그리고 직전 저점 자리가 얼마냐면 10만원 자리를 찍어줬습니다. SM 같은 경우는 엔터로 들어가지만 코스닥에 들어가는 종목이죠. 코스피와 코스닥이 조금은 다르거든요. 지금 차트라든지 전체적인 에너지가. 자, 우려되는 케이스, 긍정적인 케이스 두 가지 정도를 하나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얘는 올라가려면 지금 여기 14만원 자리가 그러면 못 가도 최소한 12만원 이상은 안착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시장이 싸다라고만 보면 안 되고 주가가 가격을 바닥을 잡은 다음에 최소한 그래도 유지를 하거나 살려야 되는 자리가 최소 자리가 있어요. 그 포인트 자리가 12만원 자리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으로 가려면 어쨌든 간에 여기 이상에서 놀아야 돼. 여기 이상 못 놀면 내려가는 채널의 하락 에너지의 영향권에 있어요. 그럼 이 채널이 받으면 밑에 레인지가 얼마 정도까지 열릴 수 있냐면 12만원부터 8만원대 초반 정도까지가 열려버립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오늘 우리가 배웠던 20개월과 40개월의 정배열 입장에서 보면 합격이죠, 합격. 포스코 라인업들은 올 한 해부터 이제 관심을 두세요. 26년부터 솔직히 얘기하면 24, 25년도 바닥 많이 다 봤어. 또 막 바닥으로 내려가기보단 앞으로는 포스코의 또 전체적인 그룹 자체 내에 파워가 시장을 상당 부분 많이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컨센은 얼마 정도 주냐면 69,000원 정도 준다고 합니다. 최근에 한 67,000원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아직은 더 들고 가야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7만원 이상을 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최소한 또 틈날 때마다 좀 가격 조정 받을 때마다 조금씩 더 모아가시면서 최소한 올라오면 고점에서 바닥 잡고 반등 주면 236, 382까지는 기본 반등이고요. 그 다음 올라오면 어디까지 올라온다 그랬어요? 최소한 여기 채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절반 온 거야. 근데 이걸로 끝나겠냐고. 눌려도 더 간다. 7만원 이상 최소한 더 갈 거라고 보시고 투자를 하시면 마음이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 리츠캠프 신간, 기회와 리스크의 교차점, 대신증권 이경민 부장의 2026년 증시 전망과 투자 전략. 기회와 리스크가 공존하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진 2026년 증시. 대신증권 이경민 부장이 명확한 시장 분석과 예리한 통찰력으로 시기별 시장 대응 전략을 제시합니다. 성공적인 코인 투자 리츠캠프 월간 코인과 함께하세요. 최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코인 시장에 대한 심층 분석, 거시경제 분석부터 온체인 데이터, 투자 전략, 리스크 관리까지 강보 대표의 월간 코인 매월 리츠캠프에서 정기 발행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강홍보 대표, 이한 전문가, 김민영 전문가, 최강천 본부장, 염정이사는 개인 투자자에게 전화 메시지 등 개별 접근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결제는 트레이드 스터디 사이트에서만 이루어지며 별도의 계좌로 입금받지 않습니다.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